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이강락입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낀 경험한 모든 것들, 또 그런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컨설턴트로 시작하면서 배웠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1월 달에 컨설팅 업계에 입문하였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컨설턴트로서의 학습, 또 배우고 강의도 들으면서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조업의 경영 컨설팅에 주로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제조업의 가장 벤치마킹 할 만한 회사,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었습니다. 1993년 1월 달에 저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특별히 제조 혁신에 대해서 제조업의 가격을 싸고 좋게 품질있게 만드는 문제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 연수 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 연수 기간을 허락을 받아서 일본에 건너가서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연수를 받았던 주 공장은 일본 나고야 가까이에 있었던 기우 쪽에 있었던 기우 샷다이, 기우 차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도요타 생산 방식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강의를 담당했던 중역은 나카지마라고 하는 기우차체의 취재역 중역이었습니다. 그분이 강의하면서 자기의 과거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과장이었다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차장급에 해당하는 주사라는 주사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주사 1년차가 되었을 때, 1년이 끝나고 났을 때 인사국과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경영 실적, 관리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강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과장으로 내려가 버린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승진하는 경우는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 도요타 자동차나 또 이 기우 차체 이런 회사에서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관리자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사람, 경고가 필요한 사람은 강등하는 제도가 한 번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나카지마 주사, 자기가 걸렸던 해, 자기가 주사가 됐던 해, 바로 그 해당되는 해가 됐나 봅니다. 그는 실적이 상대평가에서 가장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런 주사에서 다시 과장으로 강등이 되는 경험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다시 과장으로 되고 나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었던 과장이 승진해서 주사가 되면서 바로 역할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밑에 있던 직원이 자기 상사가 되는 현상이 되고 만 거죠. 일하기 싫었습니다. 출근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현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 출근하면 회의도 있고 등등 많은 모임이 있겠지만 그 모임에서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현장에 상주했습니다. 현장에 있어서 현장 보러 간다라고 하면 현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머물렀어요. 근데 하루 종일 현장에 있는 것도 심심하고 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에 어느 작업자들이 이렇게 월차, 연차, 휴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결혼이 많이 생긴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감독자인 조장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라인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카지마 과장 그걸 보면서 오늘 할 일도 없는데 내가 작업이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도 한 공정을 담당해서 생산하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선 감독자들, 조장들은 나카지마 과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카지마 과장 강하게 우겼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카지마 과장 공정용 한 공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라인의 흐름에 따라서 직접 생산자로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나카지마 과장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쉽고 편하고 안전해 보였던 작업이 막상 작업해 보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편하지 않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일을 담당했던 공정의 작업자들은요, 항상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사람은 쉬워 보인다는 거죠. 쉽게 하는 거로 보였다는 겁니다. 개선점이 없는 거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나카지마 과장이 그 작업을 직접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거리가 너무 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작업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나카지마 과장은 어제 작업했던 그 공정에 작업의 치구들이랄지 도구랄지 주변 내용들을 보면서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침대가 너무 낮아 보였기 때문에 받침대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보였기 때문에 가깝게 그것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당하면서 그 해당 공정을 자기가 보기에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바꿔준 겁니다. 개선하고 나서 개선 작업 도구랄지 치구랄지 아니면 받침대 같은 걸 만들어서 해당 작업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써보니까 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업자가 뭐라 합니까? 손가락을 탁 하면서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나카지마 과장은 자기가 직접 한번 일해보고 나서 쉽고 편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깊이 체험하면서 이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이 하는 모든 작업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보는 것과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과장 1년 있으면서 그 1년 다시 내려갔던 강등한 과장입니다. 내려가면서 과장을 하면서 틈만 나면 현장에 가서 작업을 직접 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직접 했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죠. 해보고 나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다 쉽게 하면 무엇인가에 쉽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개선 활동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지나고 나서 그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현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산성 많이 좋아졌습니다. 품질 당연히 좋아졌습니다. 안전 어떻게 될까요? 매우 좋아졌습니다. 정말 쉽고 편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 나카지마 과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기후차체 회사 내에서 평가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적도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1년 지나서 주사로 다시 원대복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해서 취재역, 다시 등기 이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나카지마 취재역 충혁이 저에게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떤 실천하는 것, 또 설선수범하는 것, 직접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군요. 라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도요타 자동차의 오노 다이치 부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노 다이치 부사장께서 기후차체가 도요타 자동차와 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협력업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그룹사랄까 계열사랄까 아니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노 다이치 부사장께서 도요타 자동차 부사장께서 거래업체인 기후차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했을 때 기후차체 사장님께서 아들을 소개시켜줬다고 하네요. 그 아들은 생산과장으로 있었습니다. 호시노 과장이었습니다. 호시노 과장 소개시켜주니까 오노 다이치 부사장은 호시노 과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개선 많이 하고 있나? 공부 잘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좋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어떤 개선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와서 보고 한번 하면 어때? 내가 지적할 게 뭐가 있는지 보게. 개선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차체 사장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호시노 과장에게 엄하게 명했습니다. 너 한 달 동안 개선 많이 해서 우리 회사의 명예를 걸고 도요타 자동차 오노 다이치 부사장에게 가서 보고 잘해서 평판을 좋게 하고 또 개선의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라 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호시노 과장 당연히 열심히 했죠. 개선 많이 했습니다. 양과 질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했던 것보다 서너 배 더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노 다이치 부사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개선 결과를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오노 다이치 부사장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더니 하나의 사례를 페이지를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말은 이 공정과 공정의 거리가 멀어서 운반의 낭비가 있었다는 말을 했잖아. 그래서 공간을 붙였더니 거리를 가깝게 했더니 운반의 낭비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개선됐다고 이야기했잖아. 자네가 이 개선을 나한테 말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니 한번 답해보게. 첫째, 1번. 자네가 이 개선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해당 공정의 작업자가 자네를 보고 이 개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호시노 과장, 개선한 자기가 만들었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공정의 작업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 답이 없지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애매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예, 하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자네가 이 개선을 하고 나서 뭐 매우 좋아졌다고 말했잖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자네 이 공정을 개선하면서 해당 공정의 작업자가 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자네한테 이야기를 소감을 말했나? 호시노 과장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개선이 있고 좋은 성과는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분야 작업자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물었습니다. 이 공정을 합치려고 보면, 가까이 이동하려고 보면 기계 들고 쇳덩어리기 때문에 무겁잖아, 힘들잖아. 자네 이거 옮기고 나서, 이 개선하고 나서 몸살 안 났어? 몸 괜찮았어? 어땠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호시노 과장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계 옮기는 건요, 시켰거든요. 자기가 옮기가 아니었거든요. 옮겨달라고 부탁했었고 누군가 옮겼죠. 본인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기계 들지 않았어요. 호시노 과장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노다이치 부사장이 호시노 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백과사전이 있고 백과사전에 책을 넘겨보면 정말 필요한 지식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현장의 리더가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데 도서관에 있는 백과사전이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 체득되지 않는 지식, 경험되지 않는 지식, 몸소 행하지 않는 지식, 몸으로 깨달아 알지 않는 지식은 리더가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 자네, 남 시켜서 한 개선들, 남들이 한 개선들, 이 책에 있는 보고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 도서관에는 백과사전에 있는 사례하고 뭐가 다른가? 자네가 한 달 동안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자네가 이 개선을 통해서 무엇이 체득되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네. 다음 달에 올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하게, 물어보게, 그리고 체험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나한테 말해줘야지 자네가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시노 과장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야단 많이 맞고 열심히 개선했습니다. 몸소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옮기는 거 직접 했습니다. 몸살도 났습니다. 그리고 개선 전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 모든 게 대꾸하면서 개선을 했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이제 개선 많이 했지요. 모든 것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노다이치 부사장 만나서 보고할 때 자신만만했습니다. 내용을 딱 보여주면서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든지 질문하십시오. 자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뭐든지 질문하십시오. 자세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오노다이치 부사장 호시노 과장을 보면서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목소리 들어보니 지난달보다 실력이 늘어난 게 확실히 눈에 보이네. 하던 대로 하게. 이러면 되잖아. 매달 이렇게 성장하면 돼. 빈수레가, 꽹과리가, 빈소리가, 소리가 시끄럽네. 말이 많네. 가득 찬 술에 조용하다네. 자네, 이렇게 실천하면 돼. 기후 자체의 나카지마 중역으로부터 사장이었던 호시노 과장이 나중에 사장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 과정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생산 방식에 대한 연수를 받아가면서 특별히 배웠던 것이 바로 실천 학습이었습니다. 몸으로 체득되지 않는 지식,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솔선수범하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역사에 있어서야 오노다이치는 실천가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반장이었을 때 도요타의 7대 낭비를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과장일 때 실천했고 부장일 때 실천했었고 그가 공장장일 때 실천했었고 부사장일 때 실천했습니다. 그러한 실천 문화가 도요타의 문화가 되어서 도요타 생산 방식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뜻을 이루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저는 리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장할까요?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깨달은 언행일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실력과 몸의 실력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천하는 리더가 될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